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, 바로 프로젝트 테스트 전략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보내주신 그 테스트 관리 문서 일부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. 특히 프로젝트 테스트 전략 부분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걸 통해서 이 전략이라는 게 뭔지, 또 왜 중요한지, 그리고 이게 조직의 어떤 더 큰 목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. 네, 단순히 계획을 세운다는 걸 넘어서요. 이게 실제 프로젝트 성공, 특히 그 제품 품질 확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실질적인 부분을 보려는 거죠. 좋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이 프로젝트 테스트 전략이라는 거요. 이게 정확히 뭔가요? 그리고 뭐 조직 전체의 큰 그림, 그런 전략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? 아, 네. 그 자료에 나온 대로 정의를 해보자면요. 프로젝트 테스트 전략이라는 건 특정 프로젝트 아니면 뭐 어떤 릴리스, 제품 개발 이런 아주 구체적인 정황, 그러니까 컨텍스트 안에서 테스트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 방식을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, 특정 상황에서의 접근법이군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직 전체의 어떤 포괄적인 테스트 전략하고는 좀 구분이 돼요. 자료에서도 뭐 ISO, IEC, JIA 29119-3이나 ISTQB 전문가 레벨 같은 걸 잠깐 언급하는데요. 이런 것들은 보통 조직 수준의 어떤 틀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렇죠. 어떤 표준 같은 거니까요. 네. 근데 프로젝트 전략은 그 안에서 혹은 조직의 구체적인 목표, 특히 제품 품질 목표를 달성하는 걸 직접 지원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는 거죠. 아하. 그리고 좀 흥미로운 점은요. 만약에 조직 차원에서 명확한 전략이 없거나 좀 부족하다. 그러면 테스트 관리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. 직접요? 어떻게? 네, 관련 이해관계자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얻고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는 거죠. 아, 그리고 이 전략이 꼭 전체 테스트를 다루는 게 아니라 뭐 특정 테스트 레벨, 예를 들면 시스템 테스트나 아니면 특정 테스트 유형, 성능 테스트 같은 거에만 집중될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. 좀 유연해요. 그렇군요. 그 정황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진다는 게 참 인상적인데요. 그럼 테스트 관리자는 어떤 기준으로 그 정황을 파악하고 전략에 반영해야 할까요? 이게 또 혹시라도 이 정황을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되나요? 뭐 흔한 실패 사례 같은 거라도 있을까요? 정말 중요한 질문이세요. 정황이라는 게 사실 되게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데요. 예를 들면 이게 완전히 새로운 제품 개발인지 아니면 기존 기능에 대한 뭐 작은 업데이트인지 네네. 혹은 이게 뭐 금융앱처럼 보안이나 신뢰성이 극도로 중요하냐 아니면 그냥 단순 정보 제공 웹사이트냐 이런 것들이 다 정황이죠. 아, 이걸 제대로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. 가령 아까 말씀드린 금융앱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기능이 동작하는지만 보는 전략,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. 그렇죠. 돈이 걸린 문제니까요. 맞습니다. 금융교재는 준수해야지, 사용자 신뢰는 얻어야지, 이런 조직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말 혹독한 보안 테스트나 뭐 특수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사용성 검증 같은 게 전략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거죠. 그냥 버그 몇 개 찾는다. 이 수준이 아니라 어떤 품질을 어떻게 보증할 거냐, 이걸 정황에 맞게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. 이걸 잘못 판단하면 당연히 프로젝트에 큰 리스크가 생기죠. 그렇군요. 아,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네요. 이게 또 프로젝트 계획의 주요 결과물이라고 하셨는데, 그럼 이거 항상 뭐 공식적인 문서로 딱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? 만약에 그냥 건너뛰면 뭐 위험 같은 건 없나요? 문서화는 권장사항이죠. 그리고 많은 경우에 테스트 계획서에 포함시키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. 네. 하지만 이게 반드시 막 격식을 갖춘 그런 공식 문서여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. 그 자료 1, 2에 테스팅의 정황에서도 나오듯이 문서화 필요성이나 그 상세 수준은 역시나 그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. 아, 또 정황이군요. 네, 예를 들어서 뭐 전통적인 포포스 모델 같은 순차적 개발 방식에서는 보통 문서화를 해서 테스트 계획서에 넣는 편이죠. 뭐 ISO 표준 같은 데서도 그렇게 권장하고요. 네네. 하지만 꼭 문서화가 필수적인 경우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계약 조건에 명시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규제기관에서 요구한다거나 뭐 법적인 책임 문제가 걸려 있다거나 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하죠. 아, 그럴 땐 빼먹으면 큰일 나겠네요. 그렇죠. 문서로 생략했을 때 위험이 바로 그런 요구사항을 충족 못하거나 아니면 팀 내부나 이해관계자들 간에 서로 오해가 생긴다거나 뭐 중요한 테스트 범위를 빠뜨린다거나 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. 결국 문서화 여부나 그 수준은 정황이란 리스크를 잘 따져보고 실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죠. 알겠습니다.
그럼 이게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 프로젝트 테스트 전략이라는 게 결국 뭐 서류 작업 하나 더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 여러분의 프로젝트나 제품이 목표로 하는 그 품질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과정이다.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? 네, 정확합니다. 정황을 들게로 읽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활동들을 딱 정의하는 아주 핵심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프로젝트 테스트 전략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조직 전략과의 관계, 또 그 정황이라는 것의 중요성, 그리고 문서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유연성과 필요성까지 쭉 살펴봤습니다. 정말 품질 관리의 핵심 요소라는 게 분명해 보이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. 오, 어떤 걸까요? 자료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테스트 전략은 정황에 따라 달라져야 하잖아요. 네.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다음에 맡으실 프로젝트나 지금 하고 계신 업무의 그 정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. 그때 효과적인 테스트 전략을 세우려면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뭘까?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아, 내가 맡은 일의 정황은 뭐고?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물어야 할까?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.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